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요하고 다정한 주파수 상담사 고다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러닝화 한 켤레에서 시작됩니다. 상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의지했던 사람. 그 믿음이 야간 러닝 모임이라는 이름 뒤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한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57입니다. 5해 전 저는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홀로 2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던 남편이 그날 이후로 영영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헛헛함을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았고, 밤이면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더군요. 아이들 앞에서는 애써 웃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면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던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사는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사정은 저와 비슷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본다고 하지요. 처음 인사를 나누던 날, 그 사람의 눈빛에서 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실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조심스럽고도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은 동네 이웃으로 아이들 학교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다 마주치면 가벼운 안부를 묻고 가끔 반찬을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마음 무겁게 지내지 말고 같이 운동이라도 해보면 어떻겠냐고.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좀 다잡아보자고 말이죠.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꽤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누군가가 제 안위를 걱정해준다는 것이 그 시기에는 더없이 큰 위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옷장 속에 넣어두었던 운동화를 꺼내 닦았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던 그 신발에 그렇게 다시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동네 작은 공원에서 함께 새벽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걷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뛰는 거리도 늘려갔습니다.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 나섰습니다. 저희 집 2 아들과 그 사람 집 아들까지. 5이서 줄지어 동네를 도는 모습이 마치 한 가족 같았다고 이웃들이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을 잃고 무너졌던 일상이 그렇게 조금씩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5이서 둘러앉아 따뜻한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 먹고 아이들 등을 밀어 학교에 보내는 그 평범한 풍경이 저에게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을 다시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막내는 그 사람을 곧잘 따랐습니다. 아빠라는 존재가 사라진 자리에 그 사람이 조금씩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역시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함께 달리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묵은 슬픔도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희를 보며 좋게 말해주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보라고, 아이들 보기에도 참 보기 좋다고 말이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시 시작해볼 수 있겠다고. 그 사람은 저에게 그저 운동을 함께하는 동무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서 서로를 보듬어주는 존재였습니다. 밤늦게 아이가 열이 나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었고, 제가 몸이 안 좋아 누워있을 때면 아이들 저녁까지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 사람을 보며
사람에 대한 믿음을 다시 가져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서로 의지하며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겠다고.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야간 러닝 모임이라는 것에 발을 들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야간 러닝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건 그해 봄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분이 만든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가볍게 다녀오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또래들과 어울리며 숨통을 좀 트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더군요. 어느새 그 모임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나가는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한번 재미를 붙이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여겼으니까요. 다만 조금씩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을 먹고 함께 동네를 돌던 사람이 이제는 저녁도 걸은 채 서둘러 나가곤 했습니다. 오늘은 모임에서 기록 측정한다고 해서 좀 늦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면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제 눈을 보며 이야기했을 텐데 이제는 신발을 신으며 혹은 휴대폰을 보며 그 말을 흘리듯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바빠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빨래를 하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운동복에서 나는 냄새가 예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땀 냄새 사이로 낯선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뛰니 누군가의 향수 냄새가 옮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저는 애써 그렇게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번 반복되자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다루는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항상 손에 쥐고 다니거나 엎어서 두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알림이 울리면 흠칫하며 빠르게 확인하고는 다시 화면을 끄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5년을 함께 지내며 쌓아온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들 역시 조금씩 변해가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왜 같이 안 뛰러 가냐고, 아저씨는 모임에서 뛰는 게 더 좋은 거냐고 말이죠. 저는 그 물음에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보일 정도로 그 사람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러닝 앱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자신의 기록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오늘은 몇 킬로미터를 뛰었고 페이스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몇 시간을 뛰었다는 사람의 몸이 이상하게도 그다지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새벽 운동을 할 때는 짧은 거리를 뛰어도 땀에 흠뻑 젖어 숨을 몰아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다녀온 날이면 오히려 더 개운하고 가벼운 얼굴로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미묘한 차이를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시간 동안 운동장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저는 애써 믿어보려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나눈 사람이고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쌓아온 사람이니까요. 그 믿음을 놓아버리는 것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상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은 위화감들을 하나씩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저는 머지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아주 평범한 하루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그 사람의 휴대폰 충전기가 고장이 났다며 제 휴대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휴대폰을 건네주었고 그 사람은 제 휴대폰으로 자신의 메신저에 잠깐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휴대폰에 낯선 메시지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로그아웃을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우려고 화면을 눌렀다가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대화창 속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한 여자와 나눈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모임 회원과의 대화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줄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속에는 야간 러닝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또 다른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따로 만나기로 한 약속들, 그리고 그 약속 장소가 운동장이나 공원이 아니라 호텔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5년이라는 시간이 그 짧은 몇 줄의 문장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마지막 믿음을 붙잡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모임에서 그 사람을 곁에서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임의 코치라는 이름으로 회원들의 자세를 봐주고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몇 번 그 사람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모임을 이끄는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제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든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5년을 함께한 시간들이 그렇다면 다 거짓이었던 걸까? 다음 날 저는 차분하게 그 사람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오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묻자 그 사람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의 회비라는 것이 단순히 운동 용품을 샀거나 대회 참가비로 쓰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총무를 맡고 있던 그 사람은 그 돈의 일부를 빼내어 그 여자와의 만남에 써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껴서 모은 생활비를 보태어 함께 살림을 꾸려가던 그 와중에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이 허탈함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시간들이 그저 한 사람의 거짓된 얼굴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매일 신고 나가던 그 운동화가 더 이상 건강을 위한 신발이 아니라 거짓을 향해 달려가던 도구였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그날 이후로 저희 사이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사람이 무릎을 꿇듯 사과를 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는 내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무게가 그렇게 가볍게 끝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모임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저는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늦은 밤이면 운동화를 신고 슬그머니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모임이라는 이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바람을 쐬고 오겠다는 말로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동네 산책로에서 그 두 사람을 직접 마주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잠깐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다정하게 나란히 걷고 있는 그 사람과 그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함께 있는 자리였기에 저는 차마 소리를 지르거나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못 본 척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쌓아온 신뢰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짓밟힐 수 있느냐고. 아이들 앞에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이제는 정말 정리하려 했다는 말만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막내는 그 사람을 한동안 친아빠처럼 따랐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어른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어른들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공기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눈치 속에서 아이가 또 한 번 누군가를 잃어가는 듯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까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에서도 조금씩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깝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고 또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희 집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5년 전 서로를 보듬어주는 좋은 인연이라며 칭찬하던 그 입들이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 속에서 제가 더 이상 무너질 곳조차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저는 온전히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는 동안 저는 매일 밤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믿어야 할지 아니면 이제는 정말 놓아야 할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저에게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처음 그 결심을 입 밖으로 꺼내던 날,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흔들리던 마음이 결정을 내리고 나니 신기하게도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이번에는 정말 달라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들어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반복될수록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법이더군요. 저는 더 이상 그 가벼운 말들에 제 남은 인생을 걸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함께 신었던 운동화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동안 손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5년 전 처음 그 신발을 닦으며 다시 시작해보자고 다짐했던 그날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신발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발을 천천히 상자에 담았습니다. 미련이 아니라 한 시절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아이들에게는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들은 덜어내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엄마와 그 아저씨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어른들 사이의 문제였다고 말이죠. 막내는 처음에는 서운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오히려 저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예전처럼 둘이서, 아니 셋이서 잘 살아보자고.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날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와 페이스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천천히 제 호흡에 맞춰 동네 길을 걸었습니다. 5년 전 그 길과 같은 길이었지만 그날의 공기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둘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예전처럼 5이 아니라 이제는 셋이지만 그 발걸음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달리면서 제 자신에게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겠다고. 제가 흘리는 땀이 더 이상 누군가를 향한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오직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이죠. 5년 전 저는 상실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나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제 안에 있던 저 자신의 힘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잠시 제 곁을 지나간 한 시절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페이스에 제 삶을 맞추지 않습니다. 제 2 아이의 손을 잡고 제가 정한 속도로 제가 정한 방향으로 다시 걸어가려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선택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상실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쌓아온 5년이 거짓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끝내 흔들리지 않고 내린 그 결정, 참 단단하고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같은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그 말의 무게는 가벼워지는 법이죠. 더 이상 거기에 인생을 걸지 않기로 한 것, 그건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낸 용기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페이스가 아니라 본인의 호흡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2 아이의 손을 잡고 정한 그 속도가 분명 더 단단한 내일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댓글로 작성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